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페이스2 기간에 5명까지 모일 수 있었는데 싱가포르의 남쪽 섬 앞바다에다가 유람선을 띄워놓고 5명 이상이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같이 노는 사진이 찍혀서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전부 백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더 이상 싱가포르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워킹 비자나 PR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걸린 사람들은 비자 남은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 속해 있는 그룹 말고도 다른 그룹에서도 그 남쪽 섬에서 여러 명이 모여있다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4명의 워크패스 소지자가 싱가포르에서 영원히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트레이스2 토큰이 아직 없는 학생들은 3월 안으로 학교에서 나눠준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로컬 학교들 얘기고요.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들은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가셔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백신 접종을 한 승객들은 양국 간 이동 통로가 올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확실히 열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았다고 싱가포르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관리된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감염률이 높지 않은 나라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와서 14일 격리 없이 바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는 한번 그런 정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싱가포르 공항의 이용률이 코로나 이전에 2.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도 그렇고 관광 분야도 그렇고 항공 분야도 그렇고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좀 빨리 개방을 해서 이런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려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도 앱을 개발했는데요. 코로나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는 앱인데요. 이 앱을 이용하면은 자가격리도 없이 공항에서 통관할 때 이 앱에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고 일부 구간에서만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런던 구간에서 이걸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시험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프린트된 거를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고 합니다. 패션 업체 중에 자라라는 업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액이 70%나 감소했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올해만 어떻게 잘 견디시면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싱가포르의 한 학생이 유대인 사원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계획했다가 미수에 그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또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20대 군인이에요. 직업 군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 3명을 칼로 살해할 계획을 했었답니다. 이 사람은 IS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많잖아요. 그 뉴스를 접했는데 이 사람 판단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팔레스타인에 죄 없는 사람들까지 그냥 막 죽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워털루 스트리트에 있는 유대인 사원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 유대인들 3명을 살해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워털루 스트리트에 있는 유대 사원 근처에 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CCTV도 많고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신분증 같은 거 다 검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 거기가 유대 사원이라서 혹시라도 테러가 일어날까봐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싱가포르인데 그렇게 테러가 일어날까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유대인과 무슬림 커뮤니티의 리더들은 유대인을 공격하려다가 실패하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각 종교 간의 화합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모든 종교시설이 좀 더 보안이 철저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위험이 계속 증가해서 보안 대책이 좀 더 강화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모든 종교 현장에 무장 경호원들이 순찰하게끔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러 갔는데 무장 경찰들이나 경호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좀 기분이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보안 대책을 좀 더 강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후반기부터 유치원에 발달장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일수록 조기에 발달을 해서 치료하면 더 효과적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코디네이터 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하면서 혹시라도 의심 증상이 보이는 아이들을 미리미리 발견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마더텅 교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말레이어와 타밀어를 위한 유치원 마더텅 트레이닝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를 이수하고 유치원에서 교육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2,000의 보너스를 주었는데 올해까지도 보너스를 준다고 합니다. 중국어 과정도 이제 열릴 건데요.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단지 아이들한테 중국어나 타밀어나 말레이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문화도 가르치고 뭐 전통 악기, 전통 음악, 전통 댄스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더텅 시간에 단지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적인 요소까지 같이 배우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뉴스에서 싱가포리언들이 간호업계에서 많이 일을 안 해서 대부분 간호사분들이 외국분들이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싱가포리언들이 간호사로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월급을 올리려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 토의 과정에서 임금 인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간호사와 서포트 케어 스텝을 포함한 56,300명의 공공의료 종사자들이 7월부터 2년 동안 급여가 올라갈 예정인데요. 간호사들은 월 기본급이 5에서 14% 인상되고 연합보건 전문가, 약사, 행정 및 보조 직원 등 다른 의료진들은 3에서 7% 정도 급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의사나 치과의사들은 2019년도에 급여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인상이 안 된다고 하네요. 콘도가 매매 가격도 그렇고 월세 가격도 그렇고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작년부터 이번 주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1월에 비해서는 1% 올렸는데 7개월 연속 계속 증가세이고 작년 2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는 4.4%가 올랐대요. 가장 많이 오른 콘도가 탄종류에 있는 20년 된 콘도인데요. 카멜로 바이더 워터인데 방 4개짜리가 지금 현재 약 한 44억 정도 한다 그러고요. 뭐 싱가포르에서 가장 비싼 콘도는 마리나 레지던스 펜트하우스가 약 지금 120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청명이 있잖아요. 중국식 발음으로는 그게 칭민이거든요. 샤이니즈 싱가포리언들은 칭민 기간 동안 어떤 산소를 가거나 아니면은 납골당에 가요. 보통은 칭민 기간 동안 산소를 가서 걸처를 한 후에 거기에다 음식도 차려놓고 향도 피우고 그리고 이제 종이 돈, 종이 옷, 종이 차 이런 거를 태웠었대요. 근데 그런 걸 태우는 이유가 그런 걸 태우면 이제 그런 것들이 조상님한테 간다 그런 뜻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종이 마스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땅덩이가 작다 보니까 이런 공동묘지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걸 없애고 거기에 뭐 집을 짓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데요. 이렇게 칭밍날 납골당에도 가서 이렇게 조상님을 기리나 봐요.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칭밍 기간에는 각 가정에서 2명만 방문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붐빌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이런 납골당이나 공동묘지에 방문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Change is causing rapid ice melt across the globe. Climate change, from melting glaciers to rising seas. Climate change means we must change with the times. 3월 8일날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서 City Turns Blue라는 시그니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플라이어 등 싱가포르의 각종 랜드마크가 밤에 블루 컬러로 불이 밝혀질 거라고 합니다. 3월 14일 내일부터는 센토사 아쿠아리움에서 코로나로 1년여간 중단되었던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들한테 직접 이제 먹이 같은 거 주는 행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인트 존 아일랜드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라자루스 아일랜드까지 다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아일랜드까지 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내일부터 6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대당 30불인데 오전 11시에 빌려서 오후 4시까지 탈 수 있습니다. 배 시간 때문에 이렇게 딱 되는 건가 봐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빌릴 수 있고요. 로컬 학교 방학 기간인 다음 주는 내내 빌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클럽에서 예약을 하고 가면 더 좋을 거라고 합니다.
세계 열대 우림 중 약 3분의 2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었거나 아니면 많이 망가졌다고 해요. 중요한 자연 완충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서 경종을 울린다고 하는데요. 산림 손실은 기후온난화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왜냐면은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뱉어 주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셨는데 그 나무들을 벌목을 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울창한 열대 식생은 가장 큰 탄소 저수지를 대표한대요. 근데 그 열대를 3분의 2가량을 망가뜨렸으니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왔겠어요. 주로 농업을 위해서 망가뜨리는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사료로 사용되는 콩 농업을 많이 하고요. 인도네시아는 팜나무,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농업도 하고 벌목도 하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3분의 2가량의 밀림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이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쉽게 멈출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나라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선진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나라들한테만 맡겨두면 안 되고 다 같이 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보호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가 미국에 전쟁용 드론을 구입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팔레스타인 어부들이 그물에 걸린 드론을 건져 올리다가 그 드론이 폭파하는 바람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2월 말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함정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때 아마 드론이 물에 빠졌다가 그물에 걸려서 폭파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진짜 이런 살상용 드론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워질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가 망가지고 사실 지금도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유엔 과학위원회는 2011년 후쿠시마 참사로 인한 방사능이 암 발생률을 눈에 띄게 높일 가능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기존에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바뀐 게 없다. 암 발생률을 높이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린이 갑상선 암이 굉장히 늘었는데 이게 후쿠시마 방사선 때문에 늘은 게 아니라 초감성 검진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후쿠시마 지역에서 18세 이하 어린아이들을 고강도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갑상선 검진을 받았는데요. 이때 암 의심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후쿠시마 지역이 아니라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3개의 지역에도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낭종 결절 발생률이 이게 암 가능성이 있는 징후래요. 후쿠시마의 검사 비율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방사선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기계가 워낙 감도가 높아서 과거에 찾아내지 못한 환자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아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2019년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한 한국 남학생이 여학생의 팔과 허벅지를 구타해서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만약에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 미나리에 대한 기사도 몇 주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방탄소년단이 국제음반 산업연맹으로부터 2020년 글로벌 레코딩 아티스트상을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는 차트 2위를 했었고요. 2019년도에는 7위를 했는데 올해 첫 수상을 한다고 하네요. 이 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될 뿐만 아니라 영어 이외의 언어로 공연한 최초의 수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래미 어워드에도 출연하게 되는데 이 시상식에서 공연하는 또 첫 한국 가수가 된다고 합니다. K컬처, K푸드, K뷰티가 널리 세상에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